자, 이제는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한 챕터. 자, 여기 종합원가 계산 좀 할게요. 자,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하고 여러분들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를 잘해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개별원가 계산은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로 주문 받을 때만 생산하는 업종이었죠. 반면에 이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찍어내는 거, 찍어내는 거. 이게 진짜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종이도 있고, 그다음에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얘네들은 주문 받을 때만 만들어 놓지 않잖아요. 미리 다 만들어 놓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 업종에서 쓰는 거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 제도다라고 불러요. 자, 한번 떠들어 볼게요. 자, 일단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은요, 여기에요. 우리가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요, 대량으로 연속 생산. 핵심은 여기 대량 연속 생산이 중요해요. 대량으로 찍어낸다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이 요식하죠, 여러분. 요식도 그렇고 공장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개별원가 계산과 비교하실 게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이라는 말의 핵심이었죠. 맞죠? 작업이 몇 개 없으니까 작업별로 나누어서 원가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작업별로 못해요, 여러분들. 워낙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작업 1, 작업 2 할 수 없어요. 맞죠? 작업 1번부터 작업 한 200만 개, 200만 이렇게까지 작업 보니까 못해요. 아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이 공정이라고 돼 있죠. 공정. 공정은 뭐냐면 우리가 그 공장으로 따진 컨테이너 벨트 있죠.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건 저 이게 그 제가 식빵 가지고 빵 만드는 거 가지고 살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좀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 잘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 빵 만드는 거 한번 해보셨다면 저한테 문자 좀 주세요. 빵 만드는 과정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해가지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식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해야죠 여러분들. 잘 몰라요. 일단 저는 밀가루 반죽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니까 밀가루를 일반적으로 사람이 반죽하기는 힘들겠죠 공장이니까. 맞죠? 그래서 공장에서 기계가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다. 이해되세요? 그럼 그 반죽을 다 완성을 시킵니다. 그 완성을 시키면 다음 과정 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 그거 하잖아요. 맞죠? 다음 과정으로 넘기면 그 다음 과정에서는 뭐를 하냐면 굽는데요. 잘 몰라요. 식빵 어떻게 하지? 굽는데요. 그래서 반죽이 다 된 걸 구워요. 그래서 다 굽습니다. 그럼 다 구워진 거지 포장해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기계나 뭐 사람이 포장을 한대요. 그렇죠?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완성이 되면 다음 과정 넘기고, 다음 과정에서 완성이 되면 그 다음 과정 넘기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 과정 타는 걸 우리가 공정이다라고 불러요. 공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의 계산 문제도 거의 얘만 냅니다. 완성품 뭔지 몰라도 환산량 구하는 거.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진짜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여기는 계산 문제를 더 많이 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 문제하고 계산 문제 비율이 한 2대 8입니다. 거의 계산 문제 위주입니다. 물론 말 문제 나오면 땡큐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들. 그죠?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맥주 가지고 사야 될 게 맥주라고 생각해 주세요. 맥주.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맥주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맥주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있는 파란색은 찬 양이에요. 이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단순하게 수량은 4개죠.
그럼 단순 수량 4개지만 완성이 다 된 거잖아요. 완성이 다 됐으니까 트랙터 여기 누가 밀고 가시나요? 재미없죠? 죄송해요. 보시면 여러분 표정이 무시하시는 표정이었어. 자, 그래서 여기는 제품 4개죠? 제품 4개의 완성도가 100%죠? 자, 근데 이제 아래 거 있죠, 아래 거. 아래 거는 똑같이 4개는 4개인데 요게 반절만 차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제품이 4개가 아니라 제공품이 4개인 거죠?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니까. 제공품이 4개고 완성도는 50% 되겠죠. 반절 차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됐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위에 있는 거에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아래에 있는 게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위가 원가가 더 들어가죠. 여러분. 완성이 된 거고 아래는 완성이 안 된 거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 완성도를 무시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둘 다 수량이 4개잖아요. 맞죠? 단순하게 둘 다 수량이 4개다 보니까 그냥 4개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둘의 원가가 동일한 원가가 투입됐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발생을 해버려요. 이해되세요? 단순 수량만 놓고 따지면 둘 다 4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원가가 동일한 원가가 투입됐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온 게 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완성품 환산량이 뭐냐면 얘네들을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면 몇 개가 완성이 되었을까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응?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면 얘네들이 몇 개가 완성이 되었을까를 우리 가정한 게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바꾼 수량 그 뜻이거든요. 해석을 하면. 자, 그럼 보시면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위에 있는 4개 있죠. 얘는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어도 4병이 완성되었겠죠. 왜냐면 얘는 완성된 놈이니까 완성을 처음부터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4개가 완성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완성품으로 바꾸면 얘는 4개인 거예요. 맥주가 4개. 네. 자, 근데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완성된 게 없죠. 완성된 게 없지만 얘를 처음부터 아래에 있는 걸 맥주를 완성시켰다라고 가정하면 몇 병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2병이 완성됐겠죠. 처음부터 완성을 했다면 여기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얘는 2개죠. 그럼 단순한 수량 4개 가지고 원가 계산하면 동일한 원가가 투입됐다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위는 4개, 아래는 2개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위에 있는 놈이 원가가 2배는 더 들어가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논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게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요 완성품 환산량 위에 4개 구했죠? 4개. 이 4개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있는 4개가 단순 수량이죠? 단순 수량에다가 100% 곱하면 4개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 건 어떻게 나왔어요? 단순 수량 4개에다가 완성도 50% 곱하면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면 무조건 단순 수량에다가 완성도 곱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쉽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쉽네. 왜냐면 시험에서 수량하고 완성도 주거든요. 둘 다 줘요. 둘 다 주니까 곱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좀 달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주의하실 게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있는지를 잘 여러분들 상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상상은 제가 여러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도가 의미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피곤하시죠 많이? 보시면 자, 그러면 완성도를 도대체 어떻게 산정을 하냐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종합원가 계산은 물량을 언제 투입하냐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해요. 알죠? 말문제 대비해주세요. 물량을 언제 투입을 시키냐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어저께 했던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를 추적할 수 있냐 아니면 추적할 수 없냐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구분했죠. 얘는 물량을 투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가공비는 저번에 배웠던 가공, 원가, 전환원가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공원가나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하는 걸 가공비 또는 우리가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쓰죠. 되시겠어요? 그럼 위에 있는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이라고 해보면 그 빵에서 여러분들 재료는 밀가루죠. 그럼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언제 투입해요? 빵 만들 때? 잘 모르지만 밀가루 수제비 뜨듯이 막 밀가루를 하나씩 어떻게 넣어요? 그건 아니고 이제 빵을 이제 구울 때 빵을 굽기 전에 밀가루 원샷으로 일단 다 쏟아붓고 이제 작업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걸 시험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줘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 이렇게 줍니다.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라면을 끓이기 전에 라면 사리를 다 넣고 끓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되시겠어요? 그게 재료비 핵심은 여기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료비가 좀 완성도가 빡시거든요. 많이 빡세요. 자, 그 다음에 가공비 있죠. 여러분 가공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종합원가 계산 있죠. 여기에서만큼은 그냥 사람과 기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공비는 사람과 기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일 맞답니다. 상상하시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기계는 재료와 다르게 꾸준하게 작업을 하죠. 맞죠? 그래서 그 꾸준하게 작업하는 걸 이렇게 줘요. 공정 전반 모든 과정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균등이라는 말은 꼭 나와요. 그렇죠? 꾸준하게 작업을 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러분 풀이 시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완성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성도라고 주면 그 완성도를 어떻게 돌리시면 되냐면 위치라고 돌리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실게요. 여기. 자, 완성도가 20%래요. 완성이 20%된 거잖아요. 완성이 20% 됐으면 컨테이너 벨트로 따지면 20% 위치에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완성이 60% 됐대요. 완성이 60% 됐으면 컨테이너 벨트의 60%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컨테이너 벨트를 다 통과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완성이 거기 퍼센트까지 됐다라는 건 해당 위치에 있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 완성도라고 주면 그걸 위치로 돌리셔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위치로 돌리셔서.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재료비 파란색 해볼게요. 파란색.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재료비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이잖아요. 그럼 전량 투입이니까 0% 시점, 요때 재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라면으로 따지면 라면 사리 원샷으로 넣고 끓이는 거죠. 완성도가 20%다라는 건 20%만큼 끓인 거죠. 이해되세요? 20%만큼 끓였으면 라면 살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라면을 처음에 다 넣고 시작해서 라면 살이 20% 끓였어요. 그럼 20% 끓이면 라면 살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100%라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20%다라고 많이 들어가세요. 이게 상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전량 투입이에요. 전량. 근데 여러분 자꾸 20%에 너무 초점 맞추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라면 사리를 전부 다 0% 시점에 전부 투입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60% 끓였대요. 그리고 라면 사리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건 완성이 몇 퍼센트, 재료는 몇 퍼센트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100%니까 여기 100%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0%는 뭔지 좀 설명할게요. 왜 나왔는지 들어보시면 만약에 내가
오늘의 완성도, 그러니까 오늘 단기를 오늘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라면을 전년도 하고 오늘 하고 좀 내가 썩었을 거니까 이 생각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단기, 어저께를 전기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어저께 60% 끓이고 잠잤어요. 그렇게 하지 마, 죄송해요. 그냥 해줘요, 여러분들. 자, 60%만큼 라면을 끓이고 잤어요. 근데 라면 사리는 다 넣고 잤죠? 라면 사리 어저께 다 넣고 60% 끓인 채 잠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오늘 일어나가지고 추가적으로 40% 끓이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오늘 라면 사리 몇 퍼센트 투입하면 돼요? 그렇죠. 용이 답이에요. 하나 투입할 거 없어. 이미 어저께 라면 사리 다 넣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 잘 보세요.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전량 투입했다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성도는 무조건 0% 아니면 100%둘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1%부터 99% 절대 못 나와요.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여기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회계사, 세무사 시험까지 계속 나와요. 여기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세부 1급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재료비의 완성도는 파란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가공비인데요. 가공비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쉬워요. 이게 좀 쉬워요. 재료비가 어렵지. 뭐냐면, 얘네들은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0%다라는 건 이제 내가 이제 라면 끓이는 거예요. 기계 가지고 라면 끓일 수는 아직 없으니까. 자, 그럼 내가 라면을 끓여요. 그럼 라면을 끓이면 내가 처음에 라면을 안 끓였죠? 근데 20%만큼 끓였다면 20%에 위치해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처음에 안 끓였다가 꾸준하게 라면을 끓였으니까 20%만큼 라면을 끓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라면을 60% 끓였대요. 그럼 내가 처음에 라면을 안 끓였다가 꾸준하게 라면을 끓였으니까 얘가 60%만큼 끓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해요. 꾸준하게 한다는 건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재료는 초기에 한 방에 다 넣고 투입하니까 0% 벗어나면 재료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 변하지 않거든요. 이해되세요?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하니까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완성도 위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말은 가공비는 0%부터 100%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에서고 여기는 또는이에요. 또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상 좀 잘해보시고 상상 못하시면 좀 완성도가 빡세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가공비는 공정의 위치에 따라서 꾸준하게 한 정도가 달라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도하고 가공비의 완성도는 일치해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까지 내가 꾸준하게 끓였으니까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두 개만 더 하고 쉴게요. 지금 왜냐면 우리 지금 일단 완성도가 의미하는 걸 잘 캐치를 하셔야지 완성도 하산이 안 돼서 할 수 있거든요. 좀 어려워요, 문제가. 수량은 안 어렵고 수량은 문제 다 줘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단기 착수 완성.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볼게요. 두 가지 사례 가지고. 자, 단기에 착수했다라는 건 단기에 막 뜨개질을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완성을 시켰다라는 건 단기에 뜨개질 다 한 겁니다. 생각해보자. 단기에 나 뜨개질 막 시작해서 단기에 뜨개질 다 했어요. 그러면 단기에 뜨개질의 모든 과정 다 밟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는 100m 달리기라고 해보면 단기 착수는 출발선에 아직 내가 손 씻고 있는 거죠. 100m 달리기로 완성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100m까지 올인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단기 착수 완성품은 내가 오늘 달리기의 모든 트랙을 다 밟은 거죠. 100m 달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기 착수 완성품은 의미가 단기에 막 시작해서 단기에 다 완성시킨 거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한 거예요. 알죠?
단기 착수 완성품이 시험에 나오면 재료비든 가공비든 완성도는 무조건 100%. 이거를 꼭 외워주세요. 단기 모든 과정 다 밟은 겁니다. 마지막. 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뭐냐면 우리 시험에 완성도가 항상 100% 이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전공정 원가예요. 네, 전공정이 뭐냐? 앞전자 써요. 앞 과정의 완성도가 100%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식빵으로 따지면 자, 식빵으로 따지면 반죽이 다 완성된 게 포장으로 말고 반죽이 다 완성된 게 굽는 과정을 넘어오죠. 맞죠? 그리고 다 구워진 게 다시 포장 과정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포장 과정이다라고 하면 앞에서 다 구워진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만약에 그 굽는 과정이 앞에서 다 반죽이 된 게 나한테 와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이 과정 앞에서 완성된 놈이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앞 과정은 무조건 100% 완성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 항상 완성도 100%다라고 물어보면 전공정 무엇가라고 무조건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외우시면 외우자고요. 자,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는 이제 완성품 환산량 시험에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 계산 문제 풀고 3교시 평가 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기출문 내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만. 자, 10분 쉬시죠. 10시 35분에 시작할게요.